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성남 종합사회복지관 행복나눔 상담실장 윤정란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부모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모 세미나의 주제는 불안이에요. 지금 오늘 주제가 불안인데, 저 불안해 보이나요? 예.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죠. 지금 여기 이삭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른이 되려나 봐요.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 20분, 25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들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많이 불안하시다고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불안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뭘까요? 불안이 여러분들은 언제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겠죠. 그쵸?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왜 불안할까? 언제부터? 그러면 증상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불안은 왜 불안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언제 안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들인 경우에는, 나 혼자 있게 되는 두려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뭔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불안한가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너무 넘어서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 존재 자체로 인정받거나 수용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불안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학교에 가서 또래들에게서 뭔가 수용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할까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른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른인 여러분들 역시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과 너무 많이 다르지 않게 불안한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맞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까? 또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면 그 불안함이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외상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PTSD,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큰 건물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가까이 있었다거나 실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공포, 죽음을 맛보는 그런 공포를 겪었잖아요. 그런 외상 경험과 플러스 조건화가 될 경우에 그럴 때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PTSD 환자인 경우에는 건물이 실질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데도 큰 소리가 쾅 나잖아요. 그러면 식은땀이 흐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외상 경험과 플러스 조건화가 되면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큰 소리가 쾅 울리게 되면 극심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 그거 잘 아시죠? 우리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잠깐 시장 갔다 와야지, 잠깐 여기 동네 마실 갔다 와야지, 이러신 분들 있죠? 예.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셔요. 아이가 곤히 자고 있으니까 요 잠깐 사이에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깼단 말이죠. 깨서 갑자기 엄마가 없어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는 우주예요. 예. 그 삶의 목적이고, 예, 삶의 방법이고, 예, 모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없었던 그 잠깐의 그 순간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엄마가 없어졌던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리고 또 어떨까요? 또 언제 또 불안을 많이 느끼죠?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엄마와 아빠가 극심하게 싸워요. 극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예, 자주 관찰되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쾅 부딪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쟁과 같은 그런 공포, 예,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불안한 것이 다 나쁘기만 할까요? 저 지금 엄청 불안하거든요. 예, 이렇게 시험을 앞두거나 무엇인가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불안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불안일 수 있고요. 극복해낼 수 있는 불안일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위험에서부터 뭔가 도망가게 하고, 예,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죠? 불안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그런 불안 상태의 경보장치를 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탈진을 하게 되고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은 어떤 불안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불안일까요? 아니면 지금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태의 불안일까요? 제가요, 지금 생리적이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불안 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내용 중에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가, 나는 정상적인 불안 상태인가, 아니면 너무나 극심한 불안 상태여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가,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먼저 생리적인 증상에서의 불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이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가슴 두근거림이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심하다거나 아니면 막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부족한 것 같은 과다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공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요. 아니면 조금 주기적으로 어지럼증이 오거나 예, 식은땀이 많이 흘리는 그런 상태가 좀 계속되거나요. 아니면 근육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 저 지금 근육이 긴장돼 보이나요? 예, 근육이 굉장히 긴장된 그런 상태 또는 통증이나 떨림. 예,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 혹시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서 3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조금 예, 빨간불입니다. 예, 다음에는요, 인지적인 그러한 증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면 심장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리고 기절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그리고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요, 혼동된 느낌에다가,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돼요. 혹시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내가 좀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정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려움이 가득 차서 이거를 어떻게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런 상태나 지나치게 걱정이 많다. 나는 이거를 해도 저거를 해도 계속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 이러한 상태이거나 종종 나는 혼자 있는 느낌, 그리고 유난히 굉장히 외롭고 우울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라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거절당한 느낌이고 또 비난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나를 압도하게 될 때, 예, 이러한 것이 이제 정서적인 그러한 증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서요, 각 항목에 3개 정도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저를 찾아오셔요. 아니면 가까운 상담센터를 가보셔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경고가 뜰 때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구나. 당신은 지금 조금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라고 몸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 반응을 해주고 경보를 울려주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항들을 읽어드리는데 굉장히 뭔가 마음이 깝깝하고 불안감이 든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그러한 삶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빌을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모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모빌은 어때요? 하나를 흔들면 다른 것이 다 움직이죠. 맞아요. 모빌은요, 하나를 흔들게 되면 다른 것이 다 움직여져요. 예,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체계는요,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누구에게 갈까요? 예, 딸에게 가죠. 예, 그쵸? 자녀에게 가죠. 그러면 이 자녀가 장성해서 이 자녀의 그러니까 불안감은 또 누구에게 갈까요? 그 자녀에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엄마랑 아빠랑 싸워요. 예,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고 내 자녀가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왜요? 예, 엄마랑 아빠랑은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느 편에 들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느끼는 공포는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나 보다. 내가 뭔가를 잘했으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각하게는 아빠 엄마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다 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도 자기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평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죠.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혹시 인상 쓰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바라보는 여러분도 편안하게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 자녀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불안하다 그러면 나를 먼저 살펴볼 그런 필요도 있겠죠. 그죠? 선생님, 얘는 굉장히 매사에 그렇게 불안해요. 매사에 이렇게 늘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어,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경험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처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 주신다면 그러면 자녀들의 불안은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늘 너무나 맑고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와, 제가 얼마 이야기 안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나가네요. 예, 먼저, 예,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 안전을 경험해야 돼요. 안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안전에 대한 경험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분은요, good enough mother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다. 충분히 좋은 엄마. 그러면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어머니들은요. 정말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래, 많이 애썼다. 스스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내 자식에게 일부러 나쁜 것을 주려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상담센터를 갔더니 다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셨대요. 이래갖고 많이 속상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쓰셨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 수고했고, 너는 그렇게 잘하려고 많이 애썼잖아.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엄마가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수딩을 해줘야 돼요. 예,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막 하잖아요. 이 막 붙잡고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은요, 어때요? 아빠들은 어때요? 와, 와, 우리 아이 일어났다고 막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한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지금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왜요? 그래, 잘했어, 정란아.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그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그거는 왜요?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나쁜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몰라서요. 이거를 줘야 되는지, 이거를 줘야 되는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A라는 것을 주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주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나쁜 짓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요. 예, 어떡해요? 엄마는요, 올마이트 갓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예, 부족함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요, 때로는 엄마가 못하는 것, 아빠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모든 것을 다 해줘야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분도요, 충분히 좋은 엄마, good enough mother. 왜요? 뭐가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요? 예,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매번 팽개치고 매번 방임하는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인가 여러분들, 뭔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돈으로 다 사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
내가 엄마가 이거를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에는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서로 의논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또, 홀딩 인바이언먼트라는 안아주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인정해 줄까요? 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내 자녀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내 자녀를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는요, 예, 내 자녀를 안아주는, 예, 수용해주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집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제발. 너는 아빠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엄마 아빠가 이상화된 자기 대상이거든요. 정말 아빠는 전지전능 같고 엄마는 전지전능 같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어때요? 예,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쵸?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예, 안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하인즈 코엇이라고 하는 분이요, 공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공감이 뭘까요? 공감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공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요, 내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공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너의 관점으로 너의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인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아빠의 자리에서 아빠의 시선으로 뭔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의 뭐예요? 그 환경에서 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때 속상했겠다. 이러한, 예, 공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뭘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 지침. 예,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요, 신뢰감이에요. 예,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거는 어디서 나오죠? 나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누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점을 안 맞아도 내가 달리기를 잘하지 않아도 내가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지 않아도 어때요? 나의 존재 자체로 나의 노력을,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엄마는 나를 충분히 안아주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예, 신뢰감을 형성해주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침이 왜요? 예,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보통 4살, 5살 정도 되면 자기 주장이 생겨요. 자기 주장이 생기는데 이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도 식사하러 갈 때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점심 때 뭐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아니면 비빔밥을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어때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부모님들께서는요, 이 아이에게 들어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는지, 그랬구나. 너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예, 그리고 나쁜 짓을 할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뭐 때리거나,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뭐 이런 나쁜 행동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분명하게 주셔야 돼요.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요즘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요, 굉장히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애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들어주는 거가 좋은 부모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실 때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준이 없다라는 거, 예,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기준이 또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예,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주 만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자주 만나고 엄마, 아빠도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거꾸로인 경우도 많죠. 그렇죠? 이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 한계 설정, 분명하게 지침을 주되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요, 잘하셔요. 잘하시다가 본인이 이제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는 경우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힘든 경우에 그럴 때 그럴 때 좀 많이 일관성을 잃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불안이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불안은 그 속도의 문제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에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아이에 따라서는 뭔가 속도가 달라요. 조금 많이 탐색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뭔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나야 좀 안전하게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막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아이만큼은 힘든 거 경험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해주죠. 예,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어릴 때 처음 이제 이유식을 하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아이들 밥 어떻게 하세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먹여주시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엄마 아빠가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아빠도요 뭔가 내 자녀에게 뭔가 좋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서 막 입에다가 떠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게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예, 기다려 주시는 게 이 아이에게는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혹시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앞으로 자녀에게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하도록. 예, 아이가 하도록 기다려주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이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엄마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구나. 아니면 아빠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구나. 뭔가 그러한 느낌이 오게 되고요. 그럴 때 상당히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요, 또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치유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에
불안을 만드는 그런 요인에는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예. 우리 두뇌에는요, 자연 두뇌 안정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하고 가바. 예, 이 두 가지 예, 신경 전달 물질은요, 우리 두뇌를 안전하게 만들고 안정화시켜서 기억을 돕고 우리가 안정된 상태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예, 행복 메신저라고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 나간 그러한 분들 보면은요, 아드레날린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드레날린을 투여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불끈, 예, 이렇다 그러죠. 예, 그런데요, 그거는요, 단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경주용 차를 보면은요, 예, 옥탄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연료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쓰게 되면요, 그 잠깐은 엄청난 속도로 경주를 할 수 있지만, 예, 장거리 운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예,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예, 많은 것들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불안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기다려줘라고요. 기다려줘라. 예, 기다려주게 되면, 아,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는 뭐예요?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연습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가족 체계는 모빌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아빠가 불안하면요, 그 불안감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이들은요, 더 어른들보다 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예, 엄마가 불안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자녀는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유치원이나 예,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울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울어요. 아이가 느끼는 거는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큰다고 하잖아요. 예, 아빠가 불안해하면, 엄마가 불안해하면, 예, 아이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불안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죠. 예. 예, 그러면 예,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예, 불안 증상의 예, 세 큰 항목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과도하게 일상생활, 예, 가정생활이라던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조금 힘들 정도로 내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병원에 가셔서요, 약을 처방받으시는 거 괜찮아요. 제가 조금 전에 두뇌에 자연 안정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세로토닌하고 가바라고 하는 감마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런 두뇌에 자연 안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이 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조금 견딜만하게 그렇게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뭔가 이완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료냐, 예방이냐.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 맑은 하늘에, 예, 태양이 떠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을 수 있어요.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예, 뭐 약을 먹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햇볕이랑 친해지는 게 좋아요.
예, 햇볕과 친해지시고, 그리고 맑은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햇볕, 이런 거 많이 쏘이세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예,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 약이요. 예, 약. 약은 뭐예요? 예, 내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될 정도의 불안을 느낍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약을 드셔야 돼요. 예, 약은 안정을 시키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참아야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상한가 봐.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꺼내놓고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그러한 치료법이에요. 어떤 거요? 예, 휴식. 예, 휴식과 이완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휴식을 단지 1년에 뭐 한두 번 여행 가면 되지. 예, 휴가 때 휴가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뭐예요? 휴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휴식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일상의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예, 이렇게 잊고 뭔가 그 시간을 릴렉스, 완전히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뭔가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겠죠. 그래서 자연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온몸에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몸에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요? 예, 이 신체가요, 이렇게 경직이 된다 그렇죠. 빳빳해지죠. 예,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풀어주는, 예,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운전할 때도요, 운전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운전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예, 어깨를 한 번씩 풀어주셔야 돼요. 왜요? 그러한 이완이 상당히, 예, 우리 몸에 안전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굉장히, 예, 아주 평안하게 잘 자네요. 여러분들은 잠잘 때 평안하게 잘 주무시나요? 예, 잘 주무시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예, 세로토닌과 또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자는 시간 동안에 예, 나오기 때문이죠. 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상황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 여러분들이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과 우울과 위축, 이거는요, 다 같이, 형제처럼 같이 다녀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울한 건지, 불안한 건지를 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 우울 증상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불안 증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뭐가 예 주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자녀를 예 키우시고 돌보시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이들인 경우에는요 조금 어른들이랑은 다르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세요. 아이들은 언어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때 막 우는 경우가 많죠. 예, 큰 소리를 내서 운다거나 짜증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예, 이거는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뭔가 통하지가 않거나 답답하거나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요? 예,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을 때 이 내재화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재화 문제인 경우에 어떻게 되죠?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만으로도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발표를 앞둬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요. 예,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 불안하면은요,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예, 아드레날린이 올라오는 거고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예, 이 두 가지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때 뭐를 박탈시키죠? 예, 행복 메신저. 예, 행복 메신저. 예, 그런 세로토닌이라던가 가바. 예, 이 물질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요,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고, 뭔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불안을 느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 위험 신호, 경보 장치가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때 불안하지 않으면 어때요? 도망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행복 어떤 메신저를 막 올려줘야 되잖아요. 행복 메신저를 올려주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 우리가 억지로 웃는 웃음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예, 여러분들, 딱 보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나요? 그러면요,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바꿔야 된다. 이제까지 내가 조금 불안감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이렇게까지 완전하게는 못할 것 같고,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요. 우리가 왜요?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나는 나니까. 그렇죠? 이만하면 됐어. 잘했어. 수고했어. 스스로 셀프 수딩, 예, 스스로를 위로하고 케어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한 모습일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정말,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예, 스스로를 위로해주게 돼요. 이 아이들이요, 학교 현장에서 뭔가 마음대로 안 돼서 아이들이 야, 너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면 이럴 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죠? 예. 아, 예. 이렇게 웃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껄껄거리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으면요. 이 웃음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막 올라가요. 예, 감마 아미노산이 막 올라가요. 가바 호르몬이 막 올라가요. 예, 그러면 어떠한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초과했어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질문을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엄마 아빠의 지속적인 불화로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이거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모빌을 생각하세요. 모빌. 예, 우리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안전하지 않게 되면요, 모든 가족이 다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 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그리고요, 뭔가 싸우는 거가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싸우세요. 어떻게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부인은 아주 화를 많이 내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뭔가 서로 화해와 어떤 갈등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아름답게 조정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귈 때가 많다고요. 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나 봐요. 예, 내가 표현해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예,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아니면 엄마는 힘든데, 아빠는 힘든데, 내가 이것까지 말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러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해봐. 이렇게 하면 어렵죠. 평상시에 얘 느낌이 어떤지, 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폭력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서, 자녀에게 사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몇 살 때인지 그건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혹시, 아빠가 많이 무서웠던 적이 있는지, 속상했던 적이 있는지 편안하게 말씀하시고요. 아빠가 그때 너무 많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너를 때린 거는 잘못한 것 같아. 많이 미안해. 아빠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자녀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자녀와의 신뢰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자녀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 또 아이들이 엄마가 아플까봐 걱정하죠. 예, 이거 불안은 아이들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요. 자기의 애착 대상이, 뭔가 다시 나에게 오지 못할 것 같은, 어떻게 될 것 같은, 실제적으로 5살 아이가요, 엄마랑 떨어지면서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무개야, 많이 힘들지? 뭐가 많이 걱정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엄마가 어디가 아플까봐, 예, 떨어지는 기간 동안 엄마를 떨어지는 게 단순히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엄마가 다시 안 올까봐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엄마가 예 이제 입원을 했었다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막내딸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병원에 이제 엄마가 있는 곳에 가보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면회도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엄마랑 영상 통화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엄마가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잘 쉬는 게 잘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래. 이러면서 아이에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일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불확실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로부터 아이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죠. 울지 마. 엄마 병원에 있는데 뭐하러 울어? 막 이렇게 되면 자기 감정이 뭐예요? 홀딩 인바이언먼트에 담아지지가 않았잖아요. 예, 담아지는 경험을 할 때 사람은 굉장히 뭔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불안해하면 그때는 꼭 안아주세요. 그래,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엄마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한테 또 뭐가 가장 걱정이 되는지, 뭐가 가장 두려운지,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불안해하고 뭔가 아이들을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막 밀어주려고 예체능 쪽에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니까 많이 밀어주려고 하지만 우리 몸이, 예, 우리 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자녀들 학교 갈 때요, 아침에 막 아이한테요. 너 방 좀 치고 가라 그랬지. 그럼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갔죠?
예, 엄마 말을 안 들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짜증나, 이러면서도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예, 그러면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학교 교실에 앉아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뇌의 정서적인 부분이요,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되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이 대뇌피질이라는 것에서 여기 쏙쏙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서적인 뇌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예,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못마땅함이 있어도 아침에는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다 온 다음에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뭐뭐뭐뭐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이런 속상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예, 아빠 마음이 어떠어떠했어. 엄마 마음이 어떠어떠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엄마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까지.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내가 정리정돈하지 않은 것, 너는 맨날 왜 그러니?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삑!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왜 맨날 그러니? 그러면 뭐 몇 가지가 잘못됐죠? 예, 맨날 잘못됐죠. 예, 10번 중에 한 번은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너는요, 나 자체를 모두 다 뭉뚱그려 갖고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예, 잘못된 행동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그러면 나는 그 모양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조금씩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벌이라서 아이 친구들 엄마를 자주 못 만나는데 다 같이 어울리던 엄마가, 이제 저와 아이만 빼고 모일 때, 예, 좀 불안해지시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요, 표현하세요. 예, 같이 모이던 엄마들한테. 예, 전화하시거나 이러면, 아무개 엄마, 내가 이렇게 이제 직장에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못 모이게 돼서 괜히 좀 이렇게 정보도 못 얻을 것 같고 그러네. 이러면서 조금 염려되는데 나한테 정보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뭐 이런다던가. 예? 그런데 엄마가 이런 불안감 갖고 있는 것을 아이에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예, 모빌. 예, 엄마의 불안감이 자녀에게 간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지 않으면 자녀도 의연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새학기가 돼서 뭐 반편성이 이제 다 떨어지고, 예, 일진 아이들이 많이 보여서 걱정이 된다. 이게 이제 자녀의 걱정인지 아니면 엄마의 걱정인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예, 대부분, 예, 가정에서요, 안정감 있게 내가 충분히, 우리 집에서 뭔가 수용되는 느낌,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있다라는, 그러한 아이들인 경우에는요, 예, 엄마하고 이러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말고요. 처벌하지 말고요. 수용해주면서, 그럴 때 너 정말 그랬겠다. 막 너 긴장 바짝 했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런. 근데 일진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너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또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적인 어떤, 뭔가 이벤트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으로 갖고 있는 불안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예, 어떤 근거가 있는 불안인지,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불안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꺼내야 돼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그런데 걔가 너한테 그랬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중2를 입학을 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뭐, 권하기는 이제 사춘기 때, 예, 학교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 새로 이사한 그런 이제 이사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갔을 때 어땠는지 아이랑 좀 물어봐 주시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상담 치료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 치료는요, 이 속에 있는 내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꺼내놓기 때문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쓰레기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갖 더러운 감정들 여러분들 많이 참으시잖아요. 아주 꼭꼭 종량제 봉투를 꾹꾹 발로 밟아서 가득가득 채우는 것처럼 마음에다가 꾹꾹 채우잖아요. 그렇게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이게요, 슬금슬금, 예,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가득 넣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팍, 예, 튕겨져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내가 짜증 낼 사람이 아니야. 짜증 낼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데에다가 짜증이 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엉뚱한 일에 나도 모르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 평소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꾹꾹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 아이들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주게 되면 예, 부모님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일진 아니라 일진 할아버지가 와도 예, 집에서 보호받고 집에서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이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불안할 수 있을까? 너는 어떨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예, 아까 제가 좋은 방법으로 이완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체적인 이완. 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방법 중에 뭐가 있나요? 복식호흡 있죠. 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되 배가 뿡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천천히 예, 입으로 숨을 천천히 빼면서 예, 배가 울쭉해지도록 그렇게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을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예 뭔가 편안해지고 예 뭔가 이완되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실 거예요. 사실 뭔가 그러한 방법들은요, 여러분들, 예, 많이 검색해 봐도 되고, 그런 방법을, 예, 많이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요, 이 상상, 예, 뭔가, 내가 막 어렸을 때 어디에 갔었는데 그 풍경이 나의 머릿속에 콱 찍힌 거예요. 사진 찍듯이. 그래서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러면 그러한 심상법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안 그러면 또, 뭐, 푸른 하늘을 봤을 때, 아니면 나는 무슨 색깔을 떠올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이렇다거나, 자신만의 어떠한 그런, 뭔가 이완시킬 수 있는, 편안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무의식 속에 예, 잠재되어 있는 우울 불안감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키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아이들이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 괜찮아요.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좀 갸우뚱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검사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아이는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검사에서 뭔가 약간 불안, 우울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이가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어 자체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구나. 예, 그렇지만 그 우울이나 불안감은요, 빨리 해소시켜주는 게 좋아요. 불안한 아이들은 우울감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고, 우울한 아이들은 불안감을 또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심리상담 센터라던가, 예, 좀 치료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아이를 빨리 도와줄수록 예, 아이들은요, 가소성이 높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이 바뀌면요, 금방 바뀔 수 있어요. 변화가 쉽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예, 우리 어른들은 그만큼 오랜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빨리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우울이나 불안은요, 환경을 바꿔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너무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괜히 본인 자책하지 마시고요. 괜히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보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너무나 수고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수고했다. 지금 한번 해보셔요. 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괜찮아. 어,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본인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보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 뭔가, 집 밖이나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쫑긋하게 되고, 또 옥상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의심이나 불안을 느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제, 예, 보이지 않는 소리에 대해서 신경과 걱정, 불안을 보인다.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적이잖아요, 적.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불안감, 무서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가시화시키면 돼요. 예, 보이게 하면 돼요. 어떻게 보이게 하냐 하면, 어, 옥상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지, 어, 그러면 아이가 무슨 발자국 같아요. 그러면 공룡 발자국일까? 아니면 생쥐 발자국 소리일까? 아니면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예, 이러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상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 낮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같이. 실제 그 옥상에 뭐가 있는지.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괜찮아지면, 아,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마침 뭐 고양이가 지나다니거나 뭐 강아지가 있었어. 아, 그러면 얘의 소리였구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좀 그런 상태가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 밤에 예, 약간 어두워질 때 같이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나? 아, 바람이 쓸고 가는 소리도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아이랑 뭐 또 이제 언니랑 아니면 누가 이제 아래 있고 엄마나 아빠가 옥상에서 이렇게 조금 걸어보는 거죠. 지금 엄마가 걸었는데 어떤 소리가 났어? 아빠가 걸었는데 어떤 소리가 났어? 이런 식으로 예, 실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둔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많이 불안하시죠? 예, 불안하다 못해 이제 우울까지 하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환경적인 불안, 천재지변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예, 뭐 코로나가 정말 마스크 쓰고 손소독만 잘하면 학교 생활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너무 예뻐요. 예, 그러면요. 예, 근데, 사람은요, 우리의 삶은 100%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 우연찮게 뭔가 나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누가 잘못해서
내가, 맨날 씻었는데 어쩌다 한번 안 씻었더니 내가, 나 정말 문제야.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요, 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가 어떻게 다 컨트롤을 하겠어요. 내가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못하는 부분은 내려놔야죠. 예,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예, 조치를 취하고 내가 최소한의 기본 생활, 예, 일상생활은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에도요. 어떠한 어려움이 팍팍 터졌을 때 그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감 이거예요. 자기 신뢰감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내가 믿음을 받았어야죠. 예,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아빠가 나를 믿어주고 예, 그래서 나 스스로가 뭔가 믿을 만한 존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감이 있어야 예,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감, 신뢰감을 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가 집에만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와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아이나 부모나 신경질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예, 자녀들이랑 붙어 있다가, 예, 엄마, 아빠 너무나 막 힘들다고, 예, 자녀가 한 명인 집도 있지만 두 명, 세 명, 네 명인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제 막 뚜껑이 막 열리죠.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죠. 막 폭발하죠. 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예, 신경질을 내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가? 예, 100% 신경질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예, 엄마가 힘들 때는요, 예, 타임아웃을 좀 하세요. 엄마가 삼식이? 삼식이? 아니면 돌밥? 막 이런 데면서요. 예? 돌아서면 밥 줘야 돼서 돌밥이래요. 예,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아침 차려주고 돌아서서 점심 차려주고 돌아서서 저녁 차려주고, 예, 얼마나 힘드세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엄마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요. 예, 그래서 30분이라도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이고 4명이고 제가 아이를 셋 키워봐서 아는데요. 막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오고요. 예, 아빠가 있을 때 아빠, 아빠, 아빠! 어떡해요? 예, 엄마는 하나인데, 예? 아이들은 3명이서 다 자기 얘기 들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때는요, 아이들하고 규칙을 정하는 거죠. 예,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다 그냥 마음껏 계속 놀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 거룩한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예, 아이가 3명이면 예, 1명당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얘하고만 10분, 얘하고만 10분, 얘하고만 10분.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 첫째, 언니하고 이야기할 때는, 둘째, 셋째는 자기 할 일 하고 있기. 예, 또 둘째하고 얘기할 때는 첫째, 셋째는 자기 할 일 하고 있기. 예, 서로 방해하지 않기. 예,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게 되면, 예, 엄마가 10분 동안 나하고만, 아빠가 10분 동안 나하고만의 어떤, 예, 아주 긴밀한, 예, 뭔가 집중되는, 예, 그러한 경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대꾸를 한다. 예, 뭐,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말대꾸를 하는 거는요,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말대꾸를 할 때, 그때 이제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아이가 내 말이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자꾸 반복해서 뭔가 엄마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내용은 들으세요. 내용을 들으시고 그 감정을 읽으세요. 예, 아이의 표면적인 어떤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뭔가 굉장히 지쳐 보이고 뭔가 짜증스러워 보이면 아이가 말하는 그때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너가 굉장히 짜증스러워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듣는 이 소리가 별로 이게 마음이 안 좋네. 그러니까 너가 조금 쉬었다가 짜증이 좀 가라앉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좋겠어. 아니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대꾸도요.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나쁘다 이렇게만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표현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선생님이 너 생각을 얘기해봐 이랬는데 자기 어떤 생각이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어렵거든요. 예, 저는 사실 말대꾸하면 큰일 나는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질문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아닌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대꾸를 한다, 이걸 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 말대꾸를 할 때에 이 아이의 감정, 정서를 좀 읽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공부는 억지로, 숙제만 하네요. 억지로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억지로 하지만 너가 그래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쵸? 숙제 안 하고 그냥 배째라! 이러는 아이도 있는데 숙제라도 억지로 해가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 그래서 너가 힘든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라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굉장히 책임감 있는 아이인 것 같아. 너가 굉장히 성실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 엄마가, 아빠가, 그 모습이 너무나 너가 대견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니, 어른들도요, 죽을 때까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에 대한 욕구는 뭔가요? 사랑에 대한 욕구죠. 우리 인간은 원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그러한 행동, 노력, 예, 아이의 어떤 나쁜 행동을 보면서 그걸 자꾸 비난하면서 이게 고쳐지기를 바라는 거는요, 정말 힘든 방법이에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오히려 긍정적인 면, 예, 아주 잘하는 행동, 올바른 행동을 보고 그것을 자꾸 예,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예, 좋은 행동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뭔가 내가 인정되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억지로 하던 것도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짜증이 심하다. 이럴 경우에 엄마가 볼 때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뭐 상담을 예,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시기에 그 어려운 거를 살짝 해결해주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울증, 자녀가 급 발생했나 봐요. 울음이나 서러움, 분노, 뭐 사춘기인지 화가 많다. 예,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예, 수용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예,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게임에 빠진다. 예,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요, 뭔가 그거를 피할 방법을 찾게 돼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게임은 어때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바로바로 부상이 되죠. 예,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휴대폰 게임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그러한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 뭐 양육 문제라든가 성교육, 예, 그리고 아까 서로 책을 읽어주지 않는다. 이거는 답변이 됐죠. 그쵸? 아이 한 명당 10분씩 이렇게 한다거나, 예,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 예.
아빠가, 엄마가 먼저 자신을 예, 사랑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아빠는 예, 뭐,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자기만 먹으면 서운해하고 예, 이러지 마시고요. 아빠도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서 아빠 스스로도 한번 예, 맛있는 거 먹어보기도 하고요. 자녀들한테 떳떳하게 아빠 생일에 뭐 해줄 거니? 아빠 생일 언제야? 그러면서 아빠 양말 한 쪽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것이 아빠 스스로를 셀프 수팅 하는 거죠. 예, 스스로를 이렇게 예, 돌봐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돌볼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된다.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사춘기 중이병, 예, 사춘기 중이병, 예, 걸려서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름만 불렀는데 소리를 지른다. 예, 이거는 지금 당장 나타난 어떤 증상인 것보다는요, 이전에 뭔가 조금씩 쌓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와 대화하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다른 예, 심리 상담이라던가 어떤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받아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과 관련한 거 다음번 또 기회를 만들어야 될까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아마 저희 복지관에서 그렇게 공급을 해드리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이제 임박해서요. 예, 설문 이벤트, 예. 실시간 질문이요? 예, 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어느 부분이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예, 다요. 예, 예. 우리 아이는 일주일, 한 번 등교인데요. 등교 거부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죠.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지, 예,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예, 예. 아이가 지금 이제, 학교를 규칙적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예, 이제 어떤 그 환경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아이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기 질문하신 그런 자녀분들 말고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뭐가 가장 싫은지, 뭐 때문에 가기 싫은지. 그러면, 그래, 한 가지라도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자. 예, 이렇게 하고요. 갔다 오게 돼서, 어쩌다가 억지로라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웰컴 파티를 해줘야죠. 너무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학교 뭐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으로서 너가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거야. 엄마는 여기에 너무나 너가 대견스러워.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뭐 때문에 가기 싫은지, 엄마랑 떨어지기 싫은지, 아니면 학교에 가면 뭐가 불편한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예, 알면 좋겠고요. 중딩 1학년인데 남자친구들하고 어울려요. 어찌 대체하나요? 예, 남자친구도 친구예요. 부모님, 어머님이, 아버님이 너무 여자친구, 남자친구, 왜 어른들은요, 너무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걔 남자친구 뭐, 나랑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불순하게 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더 이걸 막아버려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아빠한테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주셔야 돼요. 그 남자친구 어떤 점이 좋니? 그러면, 그래,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친구가 혹시,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
예, 그래서 아이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예, 그걸 자꾸 못하게 하면 할수록 이 시기에는 반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엄마가 이 자녀랑 어느 정도의 어떤 소통이 되고 있었는지가 조금 사실은 궁금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엄마랑 이제까지 소통이 원활하게 됐던 그런 자녀라면 아마 남자친구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아주 편안하게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예, 엄마가 대화가 잘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자꾸 막으려고 하면 좀 많이 반발이 예,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초등학교 6학년, 예, 코로나로 인해 학원 수강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 언니가 동생들에게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언니가 동생들에게 자기 인생을, 이거 동생을 많이 돌봐야 되나 봐요. 그렇죠? 예, 저도 동생이 셋씩이나 있었어요. 왠지 얘한테 공감이 가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너가 동생들 보살피는 게 너무 많이 힘들지. 정말 그럴 것 같아. 어떨 때 제일 힘드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뭔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빠가 혹시 밖에 나가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예? 언니한테, 큰아이한테 맡겨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너가 우리 집이 살 수가 있는데 너가 첫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너가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다. 아빠는 너한테 참 고마워. 엄마는 너한테 참 고마워. 그런데 지금 너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방법을 생각해 보자. 뭔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아이의 아픔을, 힘듦을 뭔가 공감해주는 접근을 하게 되면 아빠 괜찮아. 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셋째가 자꾸 오빠를 때려서 오빠를 안 때리고 싸우지 않는 날만 보드게임이나 운동을 해주기로 규칙을 정해서 실천하는데도 오빠를 이유 없이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는 억울해하고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둘째가 오빠를 때리나 봐요. 이 오빠는 너무 착한 오빠네요. 예, 저는 남동생한테도 맞았는데 예, 오빠 스스로가 동생에게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오빠가 얘는요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오빠하고 놀자고 하는 표현인지. 그런데 집안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뭔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뭔가 때리면서 표현을 한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때리면서 뭔가 너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는 나쁜 행동이야. 오빠랑 더 친하고 싶은데 오빠를 때리면 오빠는 아프고 오빠는 너랑 놀기 싫어하잖아. 그때는 나는 오빠가 갖고 있는 이게 필요해. 오빠 빌려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해야 되고요. 또 맡고 있는 오빠도요. 예, 맡고 있는 오빠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 짜증이 아니라 예, 절제된 감정을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 똑바로 진지하게 동생의 눈을 보면서 오빠는 너가 이렇게 때리면 나는 싫어. 하지 마. 나를 때리면 너랑 절대 안 놀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 예, 때리면, 그 다음에, 예, 당분간 놀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놀기 전에 오빠를 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너랑 놀 거야. 이렇게 일관성 있게 아이에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또 있나요? 예, 고2인데 학업에 관심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너무 해맑아요. 굉장히 편하게 해피하네요. 예. 그런데 이 해피가, 예? 예, 이 행복감이, 평안함이 정말 평안한 건지, 평안한 척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아이 자체가 정말 걱정, 근심이 없다 그러면요,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예, 긍정적인 면을
예, 뭔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엄마나 아빠는 성인이 되면 얘랑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얘의 어떤 생활비를 대줄 수도 없는 거고 뭐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 그것은 이제 구분을 해줘야죠. 엄마 아빠는 너에게 이 정도까지 너가 몇 살 될 때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너를 학교로 보내줄 수 있어. 예, 그 이후부터는 너가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예,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예,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얘는 예,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예, 음, 맞아요. 긍정적인 아이가 보기 좋다. 예, 긍정적인 메시지도 예, 답변을 주셨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들으시느라고 예, 애쓰셨어요. 예, 저는 강의하느라고 애썼죠?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